큐.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야기. 가난한 왕족 이승만. 응애 응애. 어찌 됐소? 이제 이 집도 대를 잇게 됐소. 아니 그럼 아들이란 말이오? 이제 조상님들 얼굴은 뵐 수 있을 것 같군. 허허허. 6대 독자인데 이름을 뭐로 지었소? 내 자가 큰 용이 뛰어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니 승용이라 해야지요. 너는 왕손이다. 무럭무럭 자라서 큰 인물이 돼야 한다. 부처님 감사나무 간샘보살. 1875년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능안골에서 이승만은 양녕대군 15대손인 이경선과 어머니 김해김씨 사이에 삼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손위에 두 형이 죽는 바람에 6대 독자로 자라게 된다. 승만이 태어날 무렵 승만의 집안은 몹시 가난했다. 아버지 이씨는 보학과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은 호인으로 가족의 생계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언제나 타 지방으로 돌아다녔다. 그러므로 집안 살림은 어머니가 남의 집 삭 바느질 등으로 꾸려야 했다.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높았던 승만의 어머니는 집안일로 늘 분주한 가운데서도 승만에게 천자문을 가르쳤다. 하늘천 따지. 승만이 2세 때 서울로 이사해 자리 잡은 곳은 서울역 건너편 도동이었다. 승만은 4세 때 낙동서당에 입학하여 서당 공부를 시작했다. 승용아 아직 자고 있니? 아침 먹고 서당에 가야지. 어머니 눈이 보이지 않아요. 승용아 정신 차려. 아니 열이? 어머니 눈이 너무 아파요. 돌림병일세. 일단 이 약을 다려 먹어보시게. 그럼 처연두? 잘못하면 영영 앞을 못 볼 수도.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으나 조금도 좋아지질 않네요. 소문에 용한 서양원이 있다던데 거기라도 찾아가 보는 것이 어떨까요? 서양원한테 보일 수도 없고. 그럼 이대로 우리 승용이를 봉사로 만들 작정이세요? 왜네 난다. 왜네 나. 이건 천연두입니다. 이 아이가 눈을 뜨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하겠소. 이 물약을 하루에 3번씩 눈에 넣어 주십시오. 그건 승용이는 어떻소? 벌써 사흘이나 지났는데 아직 영영 앞을 못 보게 되는 건 아니지. 에휴 불쌍한 승용이. 그건 뭐요? 승용아 오늘이 내 생일이다. 밥 먹자. 자 이쪽이 김치 이쪽이 고기. 어머니 저도 잘 알아요. 뭐 너 앞이 보이니? 눈 떠봐. 그러고 보니 눈이 보여요. 눈이 아프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채. 이것은 먹. 여보 얘가 눈을 떴어. 이놈이 보인대. 이승만의 눈을 고쳐준 사람은 서양학을 전공한 일본인 의사였다. 이때까지 서양 문물을 접해보지 못했던 이승만에게 이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 경험은 이승만의 생애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얘들아 큰일 났어. 난리 났어. 왜 그래? 사람들이 집에 불 지르고 거리에는 청나라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난리도 아냐. 전쟁이라도 난 거야? 1882년 고종 19년에 90군대의 군인들이 신식 군대인 별기군과 의 차별 대우와 밀린 급료를 불만을 품고 군제 개혁에 반대하여 일으킨 이모군란이 일어난 지 2년 후인 1884년 고종 21년에 박영호, 김옥균 등의 독립당이 민씨 일파의 4대당 정부를 전복하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하여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어린 승만에게 이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이때 승만이 느꼈던 일본과 천국에 대한 관심을 일세는 두고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에서 뭐 하는 거냐? 어머니, 너 오늘 서당도 안 가고 온종일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개혁을 한다고 해서 갑신정변이 더해지자 승만이 다니던 선당을 연 이거나 일족이 충청도 아산으로 피난을 가고 이때 승만은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일본은 뭐고 청나라는 뭐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승용이가 그런 소리를? 네,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더니 몰래 나가서 벌써 그런 음,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런지 어린 승만에게 이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승만이 11살이 되던 해에 우수영 고개로 이사했다. 그리고 판서를 지낸 이군수가 은퇴하여 제자를 모아 가르치던 도동서당에서 공부했다. 승만은 7살이 되던 해부터 서당 공부를 시작하여 18살이 되기 전에 중국의 고전을 모두 끝냈다. 그리고 1884년 갑오경정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서당 공부를 계속했다. 승만은 글 공부에만 열중한 것이 아니었다. 학과 시간을 제외하고는 삼국지, 수호지, 정등신화 등의 소설책을 읽는데 몰두했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는 승만은 그림 그리기, 소리를 배우는 등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를 열심히 했다. 또 나빵인가? 부모님 뵐 면목이 없구먼. 선비 양반, 올해도 또 떨어진 개로구먼.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합격하지 않겠소? 내년에 다시. 이 양반 열심히 한다고 과거에 합격할 것 같소? 그게 무슨 소리요? 과거 시험이 인재를 뽑던 시대를 지났소. 썩을 대로 썩었지. 배운 게 글밖에 없으니. 곧 과거 제도도 없어진대요. 정말 그게 정말이요? 망할 부패한 관리 때문에 내 꼴이 이게 뭐란 말인가? 과거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1894년 과거 경정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되었다. 계약을 한다더니 인재의 등용문인 과거 제도를 폐지해 새로운 시험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내 나이 이제 20이다. 가족들을 먹여 살릴 방도는 있느냐? 느낌표. 점점점 느낌표. 이제 서당에 나오는 사람들도 없구나. 하긴 글 공부가 무슨 소용인가? 이제 이것도 그만 와야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엄마 배고파요. 조금만 참아라. 나가서 뭐라도 구해 오마. 점점점 느낌표. 우남 있는가? 자네 긍우 아닌가? 들어오게. 우남의 도동서당 친구 신궁우가 찾아왔다. 나보고 계야당에 들어가란 말인가? 난 됐네. 자네도 대강은 짐작하고 있겠지만 모든 것이 변해가고 있네. 과거 제도도 폐지되고 이제는 계하천지가 되어가고 있단 말이세. 계하당이 좋으면 자네나 마음껏 하게. 그러나 나한테 그 권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게. 주저하지 말고 자네도 우리하고 같이 신학문을 배우세. 이승만은 신궁우의 권유를 무시하다시피 했지만 친구의 끈질긴 설득과 새로운 문물에 대한 궁금함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신학문에 대한 호기심을 못 이긴 승만은 미국의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제의 땅에 입학했다. 잘 생각해 보게나. 굿모닝. 승만은 그곳에서 영어와 애국의 새로운 문물에 대해 배웠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승만은 배제의 땅에 입학하여 영어뿐 아니라 신학문을 공부를 통해 많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고 기독교도 삶의 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계야파의 기본 이념과 정치적 자유의 개념도 배웠다. 승만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제중원의 의료 선교사 화이팅에게 조선어를 가르치게 되었다. 한 달 사례비는 당시로서는 큰 돈인 은하 20달러였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물음표. 승만은 부모님께 자신이 배제학당에 다니며 애국인에게 조선말을 가르친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불교 신자인 어머님은 승만이 서양 종교인 기독교에 빠질까봐 못마땅하게 여기셨다. 그걸 꼭 해야 하느냐? 어머니 저를 믿으세요. 조선 왕국에 대한 일본의 압박이 거세지자 민비 중심의 조선 정부는 러시아에 기대려고 했다. 그러자 일본이 배를 경복궁으로 들여보내 조선 왕국의 실세인 민비를 무참히 살해한 을미사변이 일어났다.